유진아, 이 반찬들 엄마가 정성껏 만들었어. 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있고. 네, 그냥 여기 두시고 가세요. 유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죄송해요. 지금은 좀 바빠서. 어머님,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네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적한 주택가. 그곳에서 시작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그리고 화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으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박희정 씨.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며 정성스러운 반찬을 해다 주고 손자를 돌보는 등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게 됩니다. 특히 어버이날 차갑게 식은 찬밥으로 대접받은 그날의 아픔은 희정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 가족 간의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가보시죠. 서울 은평구의 한적한 주택가, 늦은 저녁 시간. 며느리 정유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현관을 울린다. 시어머니 박희정은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어색하게 내려놓았다. 평소와 다른 며느리의 냉담한 태도에 당황스러웠지만 희정은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그래, 유진아.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새로 했어. 민서도 잘 먹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짧고 건조했다. 며느리는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듯 현관문을 닫아버렸다. 희정은 한동안 닫힌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라며 반갑게 맞아주던 며느리였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희정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봄바람이 차갑게 느껴졌다. 왜 이렇게 된 걸까? 희정은 며느리와의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냉랭해졌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3년 전 아들 민규가 유진을 처음 소개했을 때가 떠올랐다.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날 유진은 수줍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는 직업도, 단정한 옷차림도, 예의 바른 말투도 모두 마음에 들었다. 무엇보다 아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 진심으로 느껴졌다. 결혼 후에도 둘의 관계는 더없이 좋았다. 희영은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고 유진 역시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따랐다. 특히 손자 민서가 태어난 후에는 더욱 돈독해졌다. 희영은 바쁜 며느리를 위해 매일같이 반찬을 해다 주고 손자를 돌보며 며느리의 일을 도왔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에는 단순한 투정으로 여겼다. 하지만 점차 며느리의 태도는 차가워졌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읽고 답장하지 않는 일이 잦아졌다. 결정적인 사건은 일주일 전이었다. 어버이날을 맞아 며느리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다. 희정은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꽃다발을 준비해 며느리 집을 찾았다. 어머님, 저녁 준비됐어요. 식탁 위에 놓인 건 떡처럼 굳어버린 찬밥과 먹다 남은 반찬이었다. 희정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희정은 미소를 지으려 했었다. 유진아, 무슨 일 있니? 요즘 많이 바빴구나. 특별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에요. 며느리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다. 희정은 마음을 가다듬고 대화를 시도했다.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니? 솔직히 이야기해주면 좋겠는데. 어머님, 저 이제 피곤해서요. 다음에 이야기하시죠. 그날 이후 희정은 며느리의 집을 찾지 않았다. 아들 민규를 통해 손자 민서의 소식을 전해 들을 뿐이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희정은 이제 더 이상 며느리에게 다가가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아팠다. 어쩌면 자신이 며느리에게 너무 과한 기대를 했던 걸까? 아니면 지나친 관심으로 며느리를 부담스럽게 했던 걸까? 오늘도 반찬을 들고 찾아간 것은 마지막 시도였다.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반응은 변함이 없었다. 집에 도착한 희정은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여보, 난 정말 유진이를 친딸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남편은 조용히 희정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희정은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에게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구나.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거리를 두려고 해. 그래도 언제든 내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난 기다리고 있을게. 다음 날 아침, 희정은 평소와 다른 결심을 했다. 더 이상 며느리 집에 찾아가지 않기로 한 것이다. 대신 아들 민규를 통해 손자의 안부만 물었다. 엄마, 유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일도 많고. 민규의 말에 희정은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희정은 매일 아침 동네 산책을 하며 마음을 달랬다. 며느리 집에 가던 시간에 공원을 거닐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교실을 발견했다.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네. 희정은 요리 교실에 등록했다. 그동안 며느리를 위해 만들던 반찬 대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요리를 배우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요리를 할 때마다 며느리 생각이 났다. 유진이가 좋아하던 동그랑땡, 민서가 잘 먹던 멸치볶음.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희영은 점차 자신만의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며느리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님, 어느 날 오후 현관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며느리 유진이 서 있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반찬통이 들려 있었다. 이것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상처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순간이 두 사람의 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1998년 봄, 희정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 찾아왔다. 결혼 5년 만에 찾아온 임신이었다. 고령 임신으로 위험하다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희정은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9개월간의 힘겨운 투병 끝에 건강한 사내 아이를 얻었다. 그렇게 민규가 태어났다. 우리 아들, 엄마가 꼭 건강하게 키울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기에 더욱 소중했다. 희정은 민규를 키우는 일에 모든 정성을 쏟았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바빴지만 희정은 혼자서도 든든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민규는 자라면서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는 아들이 되었다. 공부도 잘했고 효도도 남달랐다. 대학에서 방송 연출을 전공하고 예능 작가가 되었을 때도 희정은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다. 어머니, 제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2020년 봄, 민규가 유진을 처음 데려왔다. 단정한 차림의 유진은 첫인상부터 좋았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도 예의 바르고 배려심 깊은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유진의 첫 인사는 공손했다. 희정은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참 마음에 들어요. 민규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희정은 며느리를 위해 특별히 신경 썼다. 새살림을 차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고 직접 만든 반찬으로 새 부부의 식탁을 채워주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친정엄마 같아요. 유진의 진심 어린 말에 희정은 더욱 마음을 열었다. 손자 민서가 태어났을 때는 그 기쁨이 배가 되었다. 희정은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직접 도맡았다. 유진아, 너는 일에만 신경 써. 민서는 내가 볼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희영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반찬을 만들어 며느리 집으로 향했다. 손자를 돌보며 며느리의 일을 도왔고 집안일도 거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투정으로 들렸다. 하지만 점차 유진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희영은 며느리의 변화를 느꼈지만 이해하려 노력했다. 일도 바쁜데 육아까지 하느라 스트레스가 쌓였나 보네. 그러던 어느 날 첫 번째 큰 충돌이 있었다. 희영이 실수로 유진의 빨래를 늦게 해준 것이 문제였다. 어머님,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 빨래를 잊으셨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희정은 당황스러웠다. 지금까지 해준 많은 것들은 잊은 채 작은 실수를 크게 문제 삼는 며느리가 서운했다. 그 후로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유진은 점점 더 희정을 피하기 시작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다. 민규야, 유진이가 많이 힘들어하나? 아들을 통해 며느리의 근황을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늘 비슷했다. 어머니, 유진이가 요즘 일이 많아서요. 희영은 며느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더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가고 더 열심히 손자를 돌봤다. 하지만 그럴수록 유진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다. 어머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숨 좀 쉬고 싶어요. 유진의 직설적인 말에 희정은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동안의 정성과 사랑이 오히려 부담이 되었던 걸까?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시점을 되돌아보며 희정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았다. 혹시 자신이 며느리에게 너무 과한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을까? 친정엄마처럼 대해주려 했던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었던 걸까? 남편은 조용히 희정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오. 하지만 가끔은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 희정은 점차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시어머니의 지나친 관심과 간섭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관계의 균열은 깊어져 있었다. 유진은 점점 더 냉담해졌고 희정의 방문을 반기지 않았다. 심지어는 손자 민서를 보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전화로 들리는 손자의 목소리에 희정의 마음은 찢어질 듯했다.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앞에서는 어떠한 시도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버이날이 다가왔다. 희정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며느리와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기로 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꽃다발을 들고 며느리의 집을 찾았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희정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차갑게 식은 찬밥과 남은 반찬으로 차려진 저녁상.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며느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이제는 정말 포기해야 하나. 희정은 그날 밤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꿈꾸던 이상적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어쩌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희정은 새로운 결심을 해야 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다가가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둘 다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희정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과연 이 거리두기가 관계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한 이별의 시작이 될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두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초상이기도 했다. 하지만 희정은 믿고 있었다. 진심은 언젠가는 통할 것이라고. 어버이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으면 했거든요. 화장대 앞에서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새로 산 원피스도 입었죠. 오늘은 꼭 유진이와 이야기를 해봐야겠어. 꽃집에 들러 카네이션, 꽃다발을 샀어요. 유진이가 좋아하는 분홍색으로요. 며느리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민서가 뛰어나왔죠. 할머니가 왔다. 손자의 반가운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민서야, 방에 가서 놀자. 할머니랑은 나중에 놀아. 유진이가 민서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마치 나를 피하려는 것처럼요. 유진아, 이거 어버이날 선물. 내가 좋아하는 꽃으로 샀어. 그냥 여기 두세요. 차가운 대답과 함께 꽃다발은 식탁 한켠에 덩그러니 놓였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죠. 남편과 아들 민규도 퇴근하고 왔어요. 그와 달리 식탁 위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이게 무슨 떡처럼 굳어버린 찬밥과 먹다 남은 반찬들. 심지어 김치는 신냄새가 날 정도였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일이 많아서 이걸로 드세요. 유진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동안 정성껏 해다 준 반찬들, 매일같이 챙겨준 식사들이 떠올랐죠. 유진아, 오늘 특별한 날인데. 특별한 날이면 뭐해요? 매일 와서 이것저것 간섭하시는데. 유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죄송해요. 지금은 피곤해서요. 식사 시간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묵묵히 밥을 먹었고 민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택시 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까지 식탁에 앉아 있었죠. 찬장에는 며느리를 위해 준비해둔 반찬통들이 가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어요. 엄마, 어제는 정말 죄송해요. 유진이가, 아니야, 민규야, 엄마가 이해해. 너무 자주 가서 부담을 줬나 보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걸까? 너무 과하게 챙긴 걸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며칠 후 또다시 유진이의 냉담한 태도를 마주해야 했어요. 손자 민서의 유치원 참관 수업이 있던 날이었죠. 어머님, 오늘은 제가 혼자 가볼게요. 너무 많은 사람이 가면 민서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그래, 알겠다. 그날 이후로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며느리에게 다가가지 않기로요. 매일 가던 발걸음을 끊었고 반찬을 만들어도 더 이상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너무 아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거리의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내 마음속은 한겨울처럼 춥기만 했죠. 여보,
난 정말 잘못한 게 없을까요? 당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반찬을 만들던 습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했죠. 전화기를 바라보며 며느리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수없이 누르면서 민서 생일이 다가왔어요. 손자의 생일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가 우연히 유진이를 마주쳤어요. 어머님, 유진아, 저 마주보며 어색하게 서 있었죠.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지나쳐갔어요.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민서야,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구나.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잠들려는 그때 딩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 이 시간에 누구일까 궁금해하며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유진이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반찬통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 달 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이거 제가 만든 반찬이에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멸치볶음도 있고. 유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반찬통만 내밀었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반찬통을 받아들었죠. 들어올래? 아니요. 다음에 올게요. 그렇게 유진이는 돌아갔어요. 반찬통을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어설프지만 내가 해주던 것과 비슷한 모양새였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유진이는 말없이 반찬을 들고 왔어요. 매일 밤 10시 초인종이 울리면 현관문 앞에는 유진이가 서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어머님, 민서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유진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래, 민서가 보고 싶대. 매일 할머니는 언제 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날은 처음으로 유진이가 잠시 집에 들어왔어요. 차를 마시며 민서 이야기를 했죠. 어색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열흘째 되는 날 유진이가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미안해요. 어머님의 사랑이 부담스러워서 피했던 거예요. 제 마음에 여유가 없었나 봐요. 일도 바쁘고 육아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어머님의 관심이 간섭처럼 느껴졌어요. 유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저희를 위해 애쓰셨는지. 어머님이 안 오시니까 그제 알겠더라고요. 민서도 매일 할머니 반찬이 먹고 싶다고 하고 나는 유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유진아, 나도 미안해. 내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챙기기만 했나 봐.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죠. 어머님,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님께 배우고 싶어요. 반찬도 가르쳐 주세요. 유진이의 말에 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우리 같이 배워가면서 하자. 다음 날부터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려는 유진이의 모습이 예쁘게 보였죠.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응, 잘하고 있어. 근데 소금은 조금만 더 넣어볼까? 요리를 하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진이의 회사 일도 듣고 민서의 유치원 생활도 들었죠. 어머님, 사실 제가 일하면서 육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 도움을 받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유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이제부터는 서로 도우면서 살자. 한 달이 지났을 때 유진이가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우리 요리 교실 다녀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처에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요리 교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요리를 배우면서 웃음도 많아졌죠. 어머님, 제가 실수로 간장을 2배나 넣었어요. 괜찮아. 우리가 먼저 먹으면 되지. 요리를 배우면서 우리의 관계도 점점 달라졌어요.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알게 되었죠. 유진아, 오늘은 내가 민서 봐줄 테니까 너는 일 마무리 잘하고 와. 어머님, 주말에는 제가 반찬 만들어 갈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머님, 우리 제주도 여행 가요. 제가 표도 예약했어요. 제주도? 네. 민서도 데리고 가족 여행 가요. 그동안 어머님께 너무 잘못했는데 이제는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유진이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어요. 차가웠던 찬밥처럼 서로의 마음도 얼어붙었던 그때가 마치 악몽 같았죠. 할머니, 나랑 같이 앉을래?
민서가 내 옆자리로 옮겨 앉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유진이가 환하게 웃었죠. 예전에는 민서가 나와 이야기하는 것조차 못마땅해 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우리는 첫날부터 바빴어요. 민서가 가고 싶어 하는 곳도 가고 유진이가 찾아둔 맛집도 가보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였죠.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제주도. 유진이는 내게 음식을 권하면서도 내 표정을 살폈어요. 예전에는 몰랐던 섬세한 배려가 느껴졌죠. 둘째 날 저녁 호텔 발코니에서 유진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님, 사실 그때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제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너무 좋았어요. 친정엄마처럼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지만 점점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님은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시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니까. 유진아, 일도 하고 육아도 하면서 어머님처럼 완벽한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의 사랑이 부담으로 다가왔던 거죠. 나는 유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미안해, 유진아. 나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너무 내 방식대로만 사랑하려고 했나 봐.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 찬밥, 정말 죄송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제는 그 아픈 기억도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드는 추억이 되었나 봐요. 셋째 날, 우리는 제주도의 바닷가를 거닐었어요. 민서는 조개 껍데기를 주워 할머니에게 가져다 주었죠. 할머니, 이거 예쁘지? 그래, 우리 민서가 참 예쁜 걸 골랐구나. 유진이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어머님, 이제 우리 많이 찍어요. 예전엔 제가 어머님과 사진 찍는 것도 피했는데 이제는 추억을 많이 남기고 싶어요.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더 단단해진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이제 매주 한 번씩 요리 모임 할까요? 제가 다른 며느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다들 좋대요. 유진이의 제안으로 우리는 사랑의 며느리 요리 모임을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다 같이 모여서 요리를 배우고 서로의 고민도 나누었죠. 어머님, 저희 며느리들끼리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머님께서 알려주신 김치 담그기 비법이 정말 대단하시대요. 이제는 유진이가 먼저 나를 찾아와 이것저것 물어보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민서 돌보미 선생님이 못 오신대요.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걱정 마, 내가 볼게. 너는 일 잘하고 와. 예전과 달리 이제는 서로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 유진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우리 가족 파티 열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유진이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이 더 맛있었죠. 유진아, 내가 많이 발전했구나.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이제야 어머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아요. 민서가 그린 그림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할머니를 멀리 떨어져 그렸는데 이제는 항상 가족 모두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이제 매일 같이 있을 거야? 그래, 우리 이제 항상 함께야.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주 일요일이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가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제가 김치찌개 끓여볼게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유진이는 이제 요리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어요. 실수를 해도 웃으면서 다시 도전하는 모습이 예쁘죠. 유진아,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 우리 같이 천천히 배워가면 되는 거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머님,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해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유진이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이제 우리 서로 더 이해하고 사랑하자. 오늘도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해요. 이제는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않아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우리만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죠.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제가 어머님 댁에서 요리할게요. 민서도 도와준대요. 그래, 우리 다 같이 하자. 찬밥으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져요. 사람은 가까운 이들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주지만 또 그만큼 쉽게 치유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유진이의 말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도 주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배웠어요. 이제 우리 집 식탁에는 더 이상 차가운 찬밥이 없어요. 대신 서로의 마음이 담긴 따뜻한 음식들로 가득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가득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알아요. 완벽한 가족은 없다는 것을.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성장해가는 과정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나는 감사해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게 된 우리 가족이 있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특별한 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요.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저는 많이 망설였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라는 게 어쩌면 너무 흔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런 순간을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시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며느리들도 우리처럼 한 사람의 딸이자 아내이자 엄마로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제가 유진이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 저는 완벽한 시어머니가 되려고 너무 애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죠. 완벽함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시어머님들도 한때는 여러분처럼 젊은 며느리였어요. 서툴지만 사랑으로 다가가려 하는 시어머님의 마음을 조금만 더 이해해 주세요. 때로는 그분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을 봐주셨으면 해요. 유진이가 저에게 털어놓았던 말이 기억나요. 완벽한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이제야 그때의 유진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요즘 시대는 달라졌죠. 일도 해야 하고 육아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며느리의 역할까지 요구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해답은 아니에요.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면서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요? 그리고 시아버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시고 때로는 현명한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요. 힘들 때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죠. 이제 우리 사회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첫째,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많이 필요해요. 우리 사랑의 며느리 요리 모임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둘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해요. 젊은 세대들이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면서 느끼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좋겠어요. 셋째, 가족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은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채워가는 과정,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서운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 속의 찬밥처럼 우리의 관계도 때로는 차가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요즘 우리 가족을 보면서 많이 생각해요. 그때의 갈등이 없었다면 지금의 깊은 이해와 사랑도 없었을 거라고요. 때로는 힘든 시간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괜찮아요. 그 시간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반드시 관계는 회복될 수 있어요. 특별히 젊은 며느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어머님도 처음부터 완벽한 어머니가 아니었을 거예요. 서로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해요. 시어머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해요.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방식을 존중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또 가족이기에 그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심과 이해, 그리고 소통이에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우리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완벽함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더 나은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이 우리를 완벽한 가족으로 만들어갑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장합니다. 진심, 어린 대화만큼 강력한 소통의 도구는 없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 주세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만큼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박희정 씨와 며느리 정유진 씨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차가웠던 찬밥처럼 식어버린 관계가 따뜻한 정성과 진심 어린 대화로 회복되는 과정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곤 하죠. 희정 씨와 유진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소중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서로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있다면 오늘이 그 마음을 전하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오해와 갈등이 쌓여 큰 벽이 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